오후의 백로그 6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2024년 5월달 백로그입니다. 와, 이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뒤에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숨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겠죠. 남들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 우리는 숨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니어에겐 데브옵스, AI 같은 도전 과제가 주니어에겐 쏟아지는 개발 환경에 정신 차리기 어려운 시기인 듯 합니다. 이달의 설문입니다. 여러분의 선임 또는 후임과 소통은 원활하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총 120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설문 기간은 24년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짜증나 죽겠습니다. 퇴사해야 될까요? 25%. 4분의 1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료들,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명 중 1명은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각자 맡은 업무만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너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신기술이 나왔을 때 후임이 먼저 공부를 했으면 후임이 선임이 되는 거고, 선임이 뭐 맨날 옛날 기술 가지고만 요즘 다 리액트 쓰는데 jQuery 쓰고 JSP로 개발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모놀릭이 뭔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뭔지 뭐 이런 거 모르면 그게 후임이죠 뭐. 네, 그런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기술직은 누가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달에 제가 이제 도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도코. 처음에 이제 도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도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커 뭐 빌드 한 법도 몰랐었고, 이 영상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기간만 한 3주 걸렸고요. 보통 미드폼 20분짜리 전후 혹은 이제 최대 맥스 한 30분 정도까지 가는 거, 그런 거 하나 만들 때 보통 2, 3일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한 3주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옵시디안이라는 노트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노트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고 나니까 거의 한 8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노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고, 거의 책 한 권 수준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이 도커 입문 영상이 하나 제가 올린 거, 그거 준비도 잘 됐고, 그 정도 괜찮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준비가 잘 된 영상이 조회수도 잘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조회수는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 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요런 영상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좀 빡세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에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 다루기라는 영상을 하나 또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자바 진영도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 국비지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롬 같은데 이제 그냥 자바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을 그냥 보면은, 저는 이게 세 개가 연결이 돼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강의가 거의 없어요. 뭐 컬렉션이면 컬렉션. 이 컬렉션은 뭐 자바 기초 강의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램은 별도로 돈 내고 또 봐야 되죠. 예. 한 번에 가르쳐 주는 강좌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컬렉션에 스트림 쓰는 거는 완전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JDK8이 나온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제대로 자바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자바 입문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컬렉션 따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따로, 스트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개를 쭉 연달아 이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세 가지에,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지만, 옵시디안까지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클락에 대해서, 제가 키클락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앞에다가 LMS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키텍처는 이제 4+1, 유스케이스 중심의 이제 로지컬 뷰, 피지컬 뷰, 디플로이먼트 뷰, 이렇게 프로세스 뷰, 이렇게 그 아키텍처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항상 이제 나타나는 게 인증인가 기능,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JWT 같은 걸로 이제 인증받고, 그 다음에 롤 부여받고, 관리자냐, 뭐 일반 사용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뭐 제가 프로젝트를 이제 2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LMS하고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 2개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저뿐만이 아니고 항상 그렇지만은 인증인가 기간은 항상 나오는 기능이라서 이거를 뭐 할 때마다 개발을 해야 되는가. 그러던 도중에 키클락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거를 한번 POC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OC, Proof of Concept. 내가 뭔가 외부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건데 그게 내 시스템하고 맞을 것이냐를 증명하는 그런 단계도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PO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POC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내 시스템하고 맞지 않아. 그럼 또 다른 시스템을 찾게 될 거고, 또 찾았는데 또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직접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요구사항이, 내가 이 외부 시스템 도입할 때 외부 시스템에 요청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POC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액트 컴프 2024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 이번 달에 리뷰를 했는데요. 제 결론은 이제 Next.js를 보면 리액트가 보인다. Next.js에서 이제 베타식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리액트 팀에 리액트 상에 이제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넥스트 14에서 도입이 됐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리액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 액션 쪽에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컴프를 보다 보면 맨 끝에 저는 이제 데이 1까지만 이제 봤는데 데이 2는 좀 이따 볼 거고요. 데이 1의 이제 마지막 세션에 REST.js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이런 풀스택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Next.js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등장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리액트 쪽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Next.js를 빼고는 전부 무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 모바일에 집중합시다. 모바일에 집중을 하는데 SSR 기능에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SSR을 이용한 이제 모바일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훨씬 더 이제 예제도 많아질 것이고, 그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개발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냥 프론트만으로 그냥 깔짝깔짝 가는 거는, 여러분들 난 프론트 개발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프론트 개발자분들은 도태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SSR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도커 입문 강좌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세팅하고 싶었어요. 도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ARM 서버를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놀고 있어요. 코딩 공부하느라고 이제 서버가 저쪽에 있는데요. 요만해요. 조만해요. 조만한 ARM 서버인데, 거기에다 이제 쿠버네티스 세팅하고 뭐 했는데, 이제 도코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코 입문 강좌를 만들었고, 그 입문 강좌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최근에 세팅을 해주고 있는데, 음, 책을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책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내용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더 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인프론 같은데 온라인 강좌 구독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쿠버네티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입문 강좌에서 조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도커 입문 강좌에서 쿠버네티스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제가 쿠버네티스를 그때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도커 수험의 어떤 기능하고 이제 쿠버네티스의 어떤 기능하고 매칭이 되는지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겠죠.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앞서 뒤에 거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뒤에 공부를 했을 때 매칭이 되면서 내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겠죠. 어쨌든 지금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쿠버네티스 강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답니다. 이 채널에서는 재중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 채널의 영상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은 유료화하지 않는다. 절대. 2시간짜리든 4시간짜리든 유료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오픈해 놓을 테니까 천천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보면서 이제 엔진엑스하고 이제 이스티오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쿠버네티스의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쿠버네티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도커가 일단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엔진엑스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쿠버네티스에. 엔진엑스를 조금 깊게 파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라우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엑스 컴프를 만질 정도는 돼야 쿠버네티스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엔진엑스가 이제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로서 동작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으면은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앱 배포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스티오를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 세팅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쿠버네티스 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쿠버네티스 세팅을 해보니까 뭐 쿠버네티스 설정이 뭐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도커 입문 강좌에서 도커 수험을 한번 만져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도커 수험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도커 수험을 이용해가지고 노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 있으면 쿠버네티스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겁먹었었습니다. 지난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요. 도커 입문 강좌를 통해서 도커 수험을 공부를 하시면 쿠버네티스 설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요 영상 만들 때마다 항상 사용되는 노트 앱이 옵시디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옵시디안 이제 한 6개월쯤 정말 아주 딥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6개월쯤 사용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시켜 드리자면은 저는 플러그인은 데이터뷰, 마프, 엑스칼리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뷰는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노트들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프는 지금 여러분들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이 PPT 화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프라는 마크다운의 추가 부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PPT처럼 보여주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엑스칼리드로는 요 마크다운에서 그림 그릴 때, 다이어그램 그릴 때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도 초반에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 템플릿을 쭉 만들어 나갔는데 한 10개 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한 6개, 5개 정도로. 이렇게 자신만의 템플릿도 커스텀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트가 유치해야 될 폴더도 이제 파라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 앱은 뭐 오래오래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노션에서 옵시디안으로 넘어온 건데, 노션에 대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노션에 보면 AI 글쓰기 기능 있잖아요. 너무 한두 번 써봤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를 좀 구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노션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옵시디언은 제가 앱을 설치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션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백로그 6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